자, 점상노트의 오늘 첫 시간이라 저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강의를 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서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이제 점상노트의 내용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면 이 내용들을 정말 처음부터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나 주식을 처음 이제 알고 싶다. 내가 지금 손실을 너무 많이 봤는데 내가 이 주식을 좀 이제 배우고 싶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내용들을 다 노트에 적어 놓으시면은 그게 점상 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대화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뭐 아침에 인사하면 뭐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법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소통에 대한 의미인데 사실 이런 소통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의 대화법이 또 있거든요. 그걸 또 차트에서나 보거나 뭐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걸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대화법들이 많은데 이건 무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법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재밌는 얘기예요. 예전에 한번 여자친구가 한번 싸움을 하고 오빠 오지 마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안 갔어요. 그래서 더 많이 혼났던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랑의 대화법이 좀 모자랐던 거죠. 오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전 안 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대화법들이 좀 많이 좀 소통이 된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는 주식시장의 대화법을 좀 익혀보자라는 걸 좀 갖고 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신다면 그런 대화법들을 모르고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자, 연인을 찾을 때 기준입니다.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아니 주식을 하는데 왜 지금 연인 얘기야? 이런 건데 자, 앵커님한테 잠깐 질문 드릴게요. 앵커님은 연인을 찾을 때, 이성을 찾을 때 그런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뭘 보세요? 기준이 되는 거요? 네. 전 좀 많이 보는데. 네. 뭐 그중에 하나만 꼽으면요? 욕 안 먹을 걸로. 저는 저희 점상 시청하시는 분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저희 방송 보시는 분. 네, 보시는 분들 일단 1순위. 기회가 많으시네요. 네, 채우시겠습니다. 네. 자, 연인을 찾을 때 우리들은 이제 기준이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나 똑같습니다. 10대 때 예쁘냐?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 같이 올려주세요. 20대 때는 남자들 뭐라 그러죠? 기준이 예쁘냐? 네. 30대 때는 뭐라 그러죠? 예쁘냐? 예쁘냐? 네, 50대도 기준은 예쁘냐예요. 근데 여자들은 다릅니다. 일단은 20대 때는 여성분들은 첫 번째로 잘생겼어라고 먼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30대가 되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본대요. 그만큼 경쟁력이나 경제력을 많이 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을 찾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뭐 시청자분들이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기준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인을 고를 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남자들은 좀 아니지만 까다로운데 중요한 거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어요. 얼만큼 없냐면 친구가 이 주식 사? 오른다? 그럼 냅다 사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묻고 따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손실을 또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기준의 시작점이 뭔지 잘 판단하시라는 의미로 강의를 갖고 왔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네. 자, 주변에 나이 있는 형들을 보면요. 여자친구가 좀 없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 없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이제 보면은 제가 좀 친한 형 중에 임모 형이라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여자친구가 이제 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생겼어요. 근데 본인의 객관화가 좀 많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떤 게 이제 객관화가 안 되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자기가 어떻게 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의 객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형은 옷을 좀 예쁘게 입거나 좀 말을 좀 예쁘게 하거나 좀 머리를 예쁘게 하면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나이 많은 형들이 보통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모습을 좋아해주는 여자를 만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객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내 객관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객관화는 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식을 시작한다고 보통 말을 하면 뭐부터 먼저 물어보냐면 10명 중 10명 다 종목을 뭐 사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뭔데? 오늘도 뭐 제가 좋은 종목 갖고 왔지만 보통은 종목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조차의 기준이 없는데 종목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나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이 그냥 종목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객관화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객관화를 어떻게 잡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투자의 객관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일단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난 어떤 투자자가 될 거라는 기준은 없어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얼마를 벌지? 내가 이번 투자에 얼마나 벌어서 뭐 백을 산다는 둥, 차를 산다는 둥, 뭐 핸드폰을 바꿀까 이런 기준만 되게 많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는 어떤 달리기 선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할 때 나는 단거리를 잘하는지 중거리를 잘하는지 장거리를 잘하는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달리기 잘하죠? 달리기 하기 싫죠. 달리기 하기 싫으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장거리를 달리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장거리에 대한 운동이나 장거리에 대한 이런 뭐 신발, 뭐 옷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구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더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어떤 달리기 선수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게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종목 뭐 사지? 종목이 뭐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지금 투자를 실패하고 종목이 물리고 손실을 보고 있어도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될 것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볼 게 본인의 투자 성격.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투자 성격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좀 급한 매매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급한 종목,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좀 느긋해. 뭐 돈이 좀 떨어지거나 주가가 좀 떨어져도 정말 나는 느긋한 성격으로 이 종목들을 기다릴 수 있어. 마음 편해. 그러신 분들은 조금 느린 종목을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종목이 물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되게 굉장히 느린 사람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사실은 그렇게 물려서 기다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린 거 말고 내가 수익을 내서 기다리는 것과 내가 매매를 해서 이 종목이 수익 나거나 손실 나거나 내가 대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서 내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으로서 종목이 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하신 분들은 조금 차분한 마음도 필요하고 어차피 주식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려면 기다림이라는 이 세 글자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계속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 돈을 벌어요. 기다림을 못하는 사람의 돈이 기다림을 하는 사람한테 가는 곳이 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오늘부터라도 많이 트레이닝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투자의 목적과 기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목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많이 좀 궁금도 하고 그 종목만 궁금한데 그거는 빨리 벌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종목을 그냥 누가 아무나 던져줘도 우리가 덜컥덜컥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손실나게 되면 이 손실에 대한 걸 잘라내지 못하고 원칙도 없고 전략도 없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과 기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명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의 목적과 기간은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뭐 한 30대 정도라고 했을 때 나는 한 35살 정도에 결혼할 거야. 그러면은 투자 기간을 한 5년 정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을 하고 내가 거기에 맞는 종목 그리고 그렇게 투자 기간을 두고 투자에 대한 자금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기간을 이제 설정을 해보라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물렸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투자 기간도 여러분들 꼭 설정을 해놓으시고 이 투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의 성격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있어. 근데 이 1억을 나는 1년 후에 써야 돼. 나는 집 잔금으로 써야 돼. 아니면 애들 학자금으로 써야 돼. 아니면 결혼자금으로 보태줘야 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여윳돈이 있고 그런 자금들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이 투자 자금의 성격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위에 본인의 성격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투자하는 멘탈이 완전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성격, 투자 자금의 성격,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 기간이 굉장히 긴 사람들일수록 투자 성격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유 자금으로 해라. 여유 자금으로 해야지 마음이 편해지고 기다릴 수가 있다. 이런데 여유 자금으로 하시지만 신용이나 미술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여유 자금이지만 많이 벌려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신용과 미술을 쓰면서 이 기간을 앞당겨 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에 대한 성격이 너무나 좋고 여유가 있다면 그것만 갖고 하십시오. 그것만 갖고 해야지 여러분들의 투자 성격과 투자 자금의 성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신용과 미술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격과 이런 마인드가 멘탈이 박살나는 기간들이 빨라지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네. 자, 이제 종목 선정과 객관에 된 이제 나와 맞는 이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매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빠른 매매를 좋아했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막 상한가 따라잡기 그리고 뭐 눌림목보다는 돌파 매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빠른 매매에서는 역시나 빠른 대응이 좀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단기 종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단기 종목으로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단기 종목을 좋아해서 했는데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안 돼서. 근데 물리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중장기 투자가 돼요. 지금 TV 보시면서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강제 중장기 투자자 말고 정말 자발적으로 중장기 배당받으면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단기 매매를 하시다가 중장기 투자를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종목의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자, 할 때 객관화된 나의 투자는 일단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해야 됩니다. 전 절대로 중장기 종목을 전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매매를 지금 내가 해봤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자, 단기 종목은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회사원인데 저는 단타를 좋아해요.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나 아침에 시가 올라간 종목을 좋아해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이미 자기네 포지션에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매매를 했는데 매매하고 나서 가격을 화장실에서 몰래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부장님이 회의를 해요. 그러면 회의에 끌려갔다가 회의 때문에 주식 못 보고 못 팔고 올라간 걸 분명히 봤는데 회의하고 왔더니 월급이 날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아마 엄청 공감하실 건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원이라면 웬만하면 단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각 증권사에 보시면은 서버 자동 주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버 자동 주문. 그게 뭐냐면 내가 주식 주문을 넣게 되면 한 달 동안 이 주문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주문이 내가 못 봐도 부장님이 불러오고 회의를 하는 시간에도 이 주문이 감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주문이 나가요. 그러니까 익절과 손절을 걸어놓을 수 있는 서버 자동 주문이라는 이 기능을 단기 종목을 하시는 분들, 단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서버 자동 주문은요, 중기 매매, 장기 매매도 굉장히 좋아요. 손절 매에 좋습니다. 요거 나중에 또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기, 장기 종목을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좀 이제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 돈에 대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들은 단기적인 수급이나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런 종목들을 좀 고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설정한 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해졌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고 나 돈의 성격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객관화가 됐어요. 난 어떤 사람이고 뭘 잘하는지 알고 부장님이 불러도 나는 서버 자동 주문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설정했다면 이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종목이에요. 지금 앞에 거는 이제 워밍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 거 다 뛰어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종목 뭐 사면 되냐? 얼마 벌 수 있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좋은 걸 주더라도 내가 대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전략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객관화가 됐다면 이제 종목을 찾기 위한 방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갖고 왔어요. 오늘은 이제 강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갖고 왔고 다음에부터는 이 디테일한 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어떻죠,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죠?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시장의 방향성 중요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에 부합해서 시장의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지수랑 같이 가는 종목들, 섹터를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 현재 좀 삼성전자나 반도체 섹터들이 좀 하락하고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하락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알아보자. 이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산업군,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오늘 뭐 이슈된 섹터, 강했던 종목군이 속해 있는 섹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이런 방송들을 많이 보면은 시장 섹터, 강했던 이슈들은 또 한 번 튈 수가 있고요. 거기서 대장주 1, 2, 3등주는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식시장은 역사가 가장 빨리 반복되는 곳이다.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만큼 역사가 가장 빨리 반복되고 시장 섹터, 중요한 섹터, 이슈 섹터들은 굉장히 빨리 반복돼요. 그리고 거기서 대장주 1, 2, 3등은 또 나옵니다. 그 종목이 먼저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업군에 있는 이 종목 섹터를 먼저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이 만약에 내가 이제 컨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하는 일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 섹터가 올라가면 이번 섹터는 뭐 반도체다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어떤 걸로 돈을 벌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구조는 꼭 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김밥집을 해요. 근데 김밥집을 하는데 나는 모자를 갖다 놓고 돈을 벌어. 모자를 팔아서 돈을 벌고 티를 갖다 놓고 돈을 벌어.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다. 뭐 예전에 해봤죠. 그런 것처럼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로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엄한 걸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하는 일에서 이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 이것까지만 일단 해놓으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마지막 장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망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아도 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을 주변에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유튜브 보면 뭐 많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면 주변에서 손실 난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선 그 내용에 반대로 해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는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을 할 확률이 조금은 높아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변에서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다면은 실패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패했던 이유를 적어보세요, 노트에. 그걸 안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반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이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자, 다음 장 보시죠.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자, 요 내용까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간단한 내용이에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가볍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애들이 있다면은 저는 이것부터 할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니?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니? 전략이 있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적어 놓으시고 잘 보세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